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꾸란지 PD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리뷰할 때마다 항상 달리는 댓글이 짧게는 1, 2년에서 길게는 2, 3년 전까지 가서 이전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최신 스마트폰의 성능 차이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성능 차이라고 하면 퍼포먼스,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퍼포먼스죠.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들 중 최상위 모델의 퍼포먼스와 발열 관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기간에 출시된 아이폰의 성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한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려둔 이 영상을 참고하면 되는데, 이 영상 마지막에 터치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최종화 요소로 넣어뒀어요. 2019년은 5G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해라서 최상위 모델에만 5G가 들어가면서 갤럭시 S10 5G가 출시되었고, 2020년부터는 최상위 모델에 울트라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변화를 살펴볼 대상은 갤럭시 S10 5G부터 S20 울트라, 노트 20 울트라, S21 울트라, S22 울트라까지 총 5종이에요. 5종의 스마트폰이 가진 주요 스펙을 쭉 보면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고, 매년 최신 AP로 바뀌는데 국내 출시 모델 기준으로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삼성의 엑시노스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성능을 이야기하면 GOS 문제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GOS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와 GOS를 적용했을 때 성능 차이나 성능 유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비교를 했습니다. 단말기별로 GOS라는 영향이 얼마나 다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각종 테스트 시에는 초기화후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동일한 와이파이를 사용했고, 2019년에 나온 갤럭시 S10 5G까지 안드로이드 12 원유의 4.1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OS 조건도 동일해요. 첫 번째 테스트는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벤치마크 긱벤치 5입니다.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점수를 함께 보면 S10 5G에서 S20 울트라로 오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고, 2020년 이후로는 아주 조금씩 향상되어서 사용 패턴에 따라서 성능 향상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용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GOS 퍼포먼스 관리 모드에서 결과를 보면 멀티코어에서 노트 20 울트라나 S22 울트라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GOS 미적용 시와 비슷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GPU의 성능을 확인하기 좋은 벤치마크 3D마크입니다. 상대적으로 부하가 덜 걸리는 와일드라이프와 더 많이 걸리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모두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먼저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최고 점수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사용간에 유지되는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 점수와 안정성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최신 제품으로 올수록 피크 성능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지만 울사용자들이 게임을 하는 등 실제로 사용할 때 느끼는 체감 성능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GOS 퍼포먼스 관리 모드에서는 노트 20 울트라와 S22 울트라는 최저 점수가 비슷한 가운데 다른 3종의 스마트폰은 오히려 점수가 낮아집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통해 점수 변화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GOS가 상관없는 기본 상태에서는 동일한 성능이 제법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그래프의 17회차 이후를 보면 결국 최신 제품으로 오면서 성능이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GOS 퍼포먼스 관리 모드에서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보면 성능이 불안정하게 약간 요동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 S22 울트라가 안정성은 낮지만 전작에 비해서 GPU가 성능 향상이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보여요. 이때 온도 변화를 보면 S10 5G와 S20 울트라는 약간의 이득을 봐서 괜찮은데, 노트 20 울트라와 S21 울트라, S22 울트라는 오히려 온도가 올랐습니다.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낮아지면서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아니 왜 GOS를 고집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부하가 걸리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GOS 미적용 시와 비교해서 GOS 퍼포먼스 관리 모드일 때 S21 울트라와 S20 울트라는 확실한 성능 향상이 있어요. 물론 GOS 문제가 터졌던 출시 초기에는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고, 삼성의 개선 업데이트 이후에 이득을 보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GOS 유무를 떠나서 피크 성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하게 증가를 했고, 2022년에는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는데 스로틀링은 점점 심해져서 성능 유지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성능은 향상을 느끼기가 힘든 거죠. 이번에도 그래프를 통해 점수 변화를 보면 GOS 퍼포먼스 관리 모드에서 비교적 전체적으로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GOS와 상관없는 기본 상태에서의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으로 점수도 더 낮고, 특히 노트 20 울트라는 최저 점수에서 GOS 미적용 시나 퍼포먼스 관리 모드나 비슷했는데 점수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GOS가 적용되고 나서 더 안정적으로 성능이 유지가 돼요. 다만 이때 온도 변화를 보면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얻은 노트 20 울트라나 전반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S21 울트라와 S22 울트라가 눈에 띄게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벤치마크에 이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성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게임 로딩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비교적 로딩 시간이 긴 뉴스테이트 모바일과 에이펙스 레전드를 동일한 와이파이 연결해서 하나씩 10번 로딩을 해서 평균을 계산했어요.
게임 로딩 시간의 AP뿐만 아니라 램과 저장 장치 역량도 받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성능 차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먼저 뉴스테이트 모바일은 갤럭시 S10 5G가 상대적으로 느린 가운데 갤럭시 S20 울트라에서 확실하게 빨라지고 그 이후에는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오히려 2020년에 나온 스냅드래곤 865의 갤럭시 S20 울트라가 가장 빠른 게 인상적이에요. 이어서 조금 더 무거운 게임인 에이펙스 레전드는 역시나 S10 5G가 표신하게 느린 가운데 조금씩이지만 미세한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긴 한데 함께 놓고 보면 차이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를 체감하기는 힘듭니다. 2019년에 나온 갤럭시 S10 5G부터 2022년에 출시된 갤럭시 S22 울트라까지 벤치마크와 게임 로딩 테스트를 통해서 성능 변화를 살펴보고 발열 관리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GOS라는 역량은 종합적으로 중간 정도의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는 GOS보다 기본 스로틀링 설계가 더 안정적이고 많은 부하가 걸리는 상황에서는 기본 스로틀링 설계보다 GOS가 적용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세부적으로는 많은 부하가 걸리는 상황을 기준으로 갤럭시 S10 5G나 S20 울트라는 GOS 적용 시 약간 더 불안정한데 노트 20 울트라는 GOS 적용 시에 성능이 확 떨어지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안정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S21 울트라와 S22 울트라는 기본 스로틀링보다는 GOS 적용 시에 사용 성능이 좋아집니다. 물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안정성이나 퍼포먼스에서 이득을 얻은 만큼 발열이 심해져요. 그래서 지난 3월에 GOS 이슈를 다룰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걸리는 부하에 따라서 기본 스로틀링이든 GOS든 스마트폰이 알아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갤럭시 스마트폰의 성능은 표시가 잘 안 날지라도 계속 좋아졌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오면서 CPU 성능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고 2021년을 거쳐서 2022년으로 오면서 많이 불안정하지만 GPU 성능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도 했어요. 스마트폰을 2, 3년마다 바꾸는 소비자들이 꽤나 있는 것을 감안하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시점 이후에 CPU에서의 눈에 띄는 성능 향상과 GPU의 성능 안정성 개선이 한번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 이거야 이거 애플. 야 애플은 이걸 봐야지.